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허성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투자 아카데미 시간은 원자력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원자력이고요. 근데 이 원자력은 2008년도랑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유사할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 그 PNG 관련해서 담보로 이제 유럽 국가들과 협상을 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PNG를 대신할 수 있는 뭐 LNG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 그리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증설을 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이런 그 발전 그리드에 있어서 그 원자력 발전도 그 그린 에너지의 대체 수단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국가들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 지금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하게 그 러시아가 그 PNG를 담보로 이제 그 국가 해외 국가들과 이제 협상을 했던 그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유가도 상당히 그 높은 수준에 머물렀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 그 국가들이 이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대와 그리고 2022년대에 이제 그 업체들을 비교를 해보고, 2008년대 이제 1차 원자력 붐이 국내에 있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이제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그 2008년도 때부터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 때 이제 폭발 사고가 있을 때까지 원자력 국내 기업들의 이제 시가총액 추이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이제 2007년 8년 사이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원전 확대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 1차 그 4차 전력 수급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10%에서 이제 30% 이상으로 이제 그 확장을 하는 것을 또 계획을 했었고요. 이러한 그 기대감과 더불어서 국내 이제 그 UAE 원전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점진적으로 올라갔던 게 2009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그 터키 원자력 그 발전소 수주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고군분투하면서 비딩에 들어갔지만, 아쉽게도 2010년에는 그러한 그 추가적 원전 수준이 일어나지 않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꺾였던 그런 그 트렌드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2년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최근 그 MB 정부와 비슷하게 이런 그 원자력 발전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는 줄이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올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국내형 그 중소형 원전인 ISMR 그 노형을 완성시켜서 30개 발전소를 수출하겠다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원전 관련 이벤트를 저희가 또 바로 옆에 테이블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상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간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을 때도 그 호실적이 나왔을 때의 주가 반응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정부라든지 국제적인 그 관련 산업에 대한 그 이제 분위기, 그리고 정책, 그리고 관련된 수주가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보시면은 2025년,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뭐 핀란드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집트, 폴란드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 이 그 원전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가동, 원전 그 신규 설립된 그 발전소에서의 그 가동까지 그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부터 지금 그 원자력 발전 밸류체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그 원전에 대한 건설이 적어도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되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밸류체인의 발주 그리고 수주 그리고 관련된 매출 발생은 한참 전부터 일어난다. 그리고 2023년이 그러한 그 국내에서도 그러고 해외에서도 그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수주라든지 관련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008년도랑 지금이랑 되게 여러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대형 원전 수주가 많았지만 지금에는 또 소형 원전이 되게 커가고 있지 않나요? 맞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소형 원전은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또 더 안전하고 양산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소형 원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소형 원전과 대형 원전의 큰 차이점은 안전성과 그리고 이제 양산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왼쪽 표를 보시면 스펙만 간단히 이제 그 비교를 했을 때 안정성에 대한 스펙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진 규모의 6.5에서 이제 7.0 사이에서 이제 그 버티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냉각 시스템은 강제 순환형 냉각 시스템을 많이 채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제 소형 모듈형 원전 같은 아까 말씀해주신 SMR 같은 경우에는 지하 매립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중 매립을 함으로써 지진이 나타나든 아니면 어떠한 자연재해가 나타났을 때에도 이런 그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연 순환형,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냉각수가 필요하지 않고서도 공기나 아니면 특수한 이제 그 케미컬로 냉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에도 바로 침수시켜 버리면은 이제 그 방사능에 대한 유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상당히 그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전성이 그 좀 더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기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냉각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리적 제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수 근처에 지어야 하거나 이런 그 수중적 자원이 필요한 그 근처 지리적인 환경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안정성 때문에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0km 이내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지만, 그리고 이런 그 공간적인 그 이제 그 격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고압 전선이라든지 이런 그 전력 그리드 시스템을 그쪽에 다 이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초기적 투자 비용이 있지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거주 지역 반경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화력 발전소라든지 이제 LNG 발전소와 같은 기존 발전소 그리드 내에 설치를 해서 기존 전력 그리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기존에는 이런 기저 발전에만 집중돼 있는 게 이제 대형 원전의 양상이었다면 소형 원전으로 갈수록 이러한 그 변환 이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그 거주 지역 내에 사용이 되면서 이런 전력 그리드 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확장성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제 양산성도 상당히 이제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는 공사 기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사에 들어가는 이제 작은 비용이 크게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정도,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사이트에서 이제 그 아예 건설을 해버리는 그런 양식으로 간다면, 그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에서 70% 정도의 부품을 모두 생산하고 이제 그 해당 사이트에서 설치할 때는 그 레고 조립하듯이 하는 양식이 가능해서 2년 내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공기가 짧아지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성 그 파이낸싱이 필요한 그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매크로적 변수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방어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 규모가 됐어서 이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진행됐다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억대, 뭐 5천억대 수준의 이제 그 원전 사이즈에 따라서 모듈도 이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들도 이제 그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투자자들에 대한 그 이제 범위 확장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소형 원전이 기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이 기저 발전에서 이제 변동 발전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석탄 발전이라든지 화력 발전에서만 이용됐던 그런 발전소들이 이런 소형 원전들이 역할을 따내오면서 시장은 그 관련 소형 원전 시장 플러스 이제 대형 원전 시장이 같이 더불어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특히 이런 말씀드린 소형 원전 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6%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줄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진보된 원전인데요. 근데 이게 SMR이 기존 발전원을 중간에도 말씀 주시긴 했지만 발전을 대체하거나 혹은 또 보완하거나 혹은 수소를 생산하는 역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 원전 대비해서 이런 부가적인 기능도 있어서 상당히 SMR이 더 관심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 그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원래 기존의 발전 시장은 말씀하신 그런 화력 발전이라든지 LNG 발전 시장이 좀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SMR로 넘어오면서 관련된 기술이 발전됐던 게 기존에는 붕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핵 원자력에 있어서의 그 분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했는데 지금 SMR로 넘어오면서 기술이 무붕산 기술이 넘어오고 그 빠르게 그 핵 발전 시설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발이 되고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 발전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저 발전보다 한 4배 큰 변동 발전 시장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의 발전 단가가 상당히 낮고 이런 SMR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향후에 이제 그 수주 받는 이런 그 설치하는 발전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는 더욱더 낮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원자력 발전 그리고 에너지 발전을 떠나서 수소에 대한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수소는 특히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그레이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라든지 그린 수소로 나눠지고 있고, 우리가 다 이제 그 성취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해당 수소원을 생산했을 때 이런 CO2라든지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수소원을 그린 수소로 얘기하고, 그것을 긍극의 목적으로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 SMR 관련해서는 이런 그 자연적으로 이제 부산물이 이제 수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나오는 그 SMR 장비에 이제 수전의 설비만 같이 부가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산물로 그 상당히 경제적이게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도 깔릴 수 있기 때문에 SMR이 단순히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인프라가 이 역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그린 수소까지 생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SMR이 가지는 여러 역할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아직 그 원전이 설립이 되기 이전이다 보니 설립되기 이전에 가진 여러 리스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상업 원전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더 싸다던가 뭐 혹은 그런 폐기물이 덜 발생한다던가 그런 점들이 있는데, 저희 SMR은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 설치가 돼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도 많은 부분이고, 하지만 그 이따 말씀드릴 그 가장 글로벌리 선도로 그 SMR을 개발하고 있는 그 뉴스케일이라는 업체가 2029년에 미국 본토 내 설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형 원전이 그 SMR보다 발전 단가가 낮아서 SMR이 그 경제적인 그 경쟁력이 낮다라는 그 분석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MR의 그 설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생산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발전 단가 그리고 설치 단가는 낮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2030년대 SMR이 많이 그리고 원전 발전량에서 그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달성됐을 때 이런 발전 단가는 그때 갔을 땐 상당히 대형 원전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그 우려 사항이 이제 그 대형 원전 대비해서 핵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그 걱정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도 그 사실 돌려보기 전이 가동시켜 보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연히 이제 그 의심을 갖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SMR 쪽 그 개발하는 업체들이라든지 관련 밸류 체인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관련돼서의 그 국내 밸류 체인들도 촘촘히 짜여져 있고 한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업체들과의 협업 그리고 국내 업체들 간의 이런 그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말씀해주신 그런 SMR에 대한 그 신용도도 더 올라가고, 그 향후 그 안전하게 이제 가동시킬 수 있는 이코시스템도 마련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SMR의 장점부터 리스크까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투자자분들은 구체적으로 국내 어떤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SMR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같이 수혜를 보는 회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BHI와 우진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기업으로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해외 선도 기업인 뉴스케이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주기기 그리고 보조기기를 가장 크게 이제 규모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대장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한전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한 그 원자력 발전소 설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MR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는 설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BHI와 우진을 탑픽으로 뽑는 이유는 사실상 이 업체들이 그 밸류체인 내에 있어서 중소기업인 건 사실이나, 이런 저희들이 봤을 때 주가 알파를 찾는 기업들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업체들이 테마적으로 엮였을 때도 상당히 가볍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업체들이고, 특히 BHI와 우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본업도 턴어라운드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그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들도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들에서 이제 탑픽을 뽑았던 부분이고요. BHI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BH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LNG 화력 발전의 보일러 그리고 복합 화력 그 발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업체고, 2023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기기 보조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본 사업인 LNG 발전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관련해서의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업도 기대되고 향후 원자력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진 같은 업체는 현재 그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유지보수 매출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그 계측 전문 업체인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SMR에서의 변동 발전에 대한, 특히 그리고 무붕산 가동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진이 이런 그 무붕산 발전에 대한 핵심 기술인 그 제어봉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측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가지고 해당 그 관련 기술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원자력 탑픽 관련 주식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작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 SMR을 설계하는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미국의 뉴스케일 회사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뉴스케일이 상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SMR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에서 이제 설계하는 업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9년에 이제 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래 그림에 보이는데요. SMR 플랜트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업체가 상당히 특이하게도 국내 업체들과도 국내 생산 업체들과도 상당히 우호적인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근에 상장을 하긴 했는데 상장하기 전부터도 그 원자력 밸류 체인에서 좀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BHI 그리고 우진 같은 그 밸류 체인 내 업체들에게 투자를 많이 받은 업체고요.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해당 그 관련된 그 원전 발주가 나왔을 때 특히 이런 그 국내 생산업체들의 이런 워터펄 효과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업운전이 가능한 이제 SMR의 모듈 수를 저희가 기대를 했을 때 2029년에서 39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대형 원전 때도 그렇지만 이 소형 원전 때도 가장 중요한 그 비딩을 했을 때 나중에 이런 수주권에 나와서 이런 경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자기네들의 노형을 이미 생산을 해서 발전소를 돌리고 있느냐,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이러한 그 뉴스케일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본토에 가장 빠르게 이제 짓고 이제 가동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그 설계 수주는 물론이거니와 관련된 한국 밸류체인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진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원자력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금리도 상승하고 투자하기 많이 어려운 환경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원자력 투자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자력부터 탑픽까지 오늘 기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